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나수지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오늘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특징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방금 장을 마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2% 떨어졌고 S&P 500은 0.10%, 나스닥은 0.08%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오늘까지 8일 연속, 나스닥은 9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건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상승한 겁니다. 이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11월 FOMC 이후 미국 기준금리가 정말 지금이 정점인지 이걸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시장에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지난 9월 점도표에 대해서 이 점도표는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했고,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제약적이어졌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이어진 연준 인사들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연준 내에서도 원래도 매파로 잘 알려진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환산 기준으로 4.9%라는 것은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증거라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물가가 더 올라가거나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신호가 나타나면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우리는 모두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두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3% 수준이고 노동시장 역시 과열은 진정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제때 끌어내리려면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뜨거워서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진 겁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춰도 된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연준 위원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황금 경로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망했습니다. 이날은 제롬 파월 의장도 공식석상에서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경제 전망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특징적인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공개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현재 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신호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 사실 응찰률이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아니다, 이 정도면은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혼조된 평가들이 나왔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과거보다 수요가 부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각종 시장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5.8bp, 그러니까 0.058%포인트 내린 4.51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다렸던 이벤트는 말씀하신 대로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10년물 국채 경매였는데요. 과거보다 수요가 부진하기는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응찰률은 2.45배로 평균이 2.49배에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금리가 4.519%로 결정됐습니다. 시중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보다 낮은 4.511%였던 걸 감안하면 조금 높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BMO 캐피털 마켓은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예상보다는 탄탄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입찰 참가자들은 최소한의 높은 금리를 요구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은 실적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3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2%가량 급등했습니다. 로블록스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0.45달러로 45달러 손실로 예상치인 0.51달러 손실보다 적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화폐처럼 쓰이는 로벅스 판매를 포함한 예약 매출은 8억 3,900만 달러로 예상치인 8억 3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실적보다 더욱 중요하게 쳐다본 것은 로블록스 사용자가 늘어나고 이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난 데 특히 주목했습니다. 로블록스의 3분기 1일 평균
활성 사용자 수는 7,0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늘었습니다. 이들의 로블록스 내 체류 시간은 160억 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반면 워너브라더스는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15% 넘게 떨어졌는데요. 매출은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맞췄지만 주당 순손실이 0.17달러로 예상치인 0.11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주요 수입원인 광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나 줄면서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영화 스튜디오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서 그나마 선방했지만 이마저도 배우 파업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